권태기 벗어나기. 식어버린 마음에도 봄은 옵니다. 오래된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오래 돌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습니다. 밥이 있고 국이 있고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용합니다. 설레지도 않고 미운 것도 아닌데 아무 말 없이 숟가락만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얼굴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곁에 있어도 멀리 있는 것 같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따로 앉아 있습니다. 사랑이 끝난 걸까요? 내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것일까요? 그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딘가 죄스럽게 느껴지는 날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영상은 억지로 다시 사랑하라고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 마음이 이렇게 조용해졌는지, 그리고 식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관계에 어떻게 다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지 함께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그대 마음 한켠에는 아직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바람이 남아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마음이 이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권태기는 왜 찾아오는 걸까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잔잔해집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처음에 떨림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랑이 거짓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감정의 모양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언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 고맙다는 말을 아끼다 결국 하지 못한 날들, 상대를 다 안다고 생각해 더 이상 새롭게 보려 하지 않는 마음, 몸이 지치고 걱정이 많아지면서 사랑했을 여유가 줄어드는 것, 이런 것들이 쌓이면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씩 생겨납니다. 아침밥을 함께 먹어도 서로 휴대전화만 바라보며 말이 없는 부부, 배우자가 무슨 말을 해도 예전처럼 귀 기울이지 않게 된 사람, 젊은 시절 고생한 기억이 너무 많아 고마움보다 서운함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 자녀를 다 키운 뒤 둘만 남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 텔레비전만 켜두는 부부, 퇴직 후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오히려 자잘한 일로 더 자주 부딪히는 관계, 그리고 부부나 가족을 넘어 친구들과 만나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고 삶 전체가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는 분, 이 모든 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관계는 더 깊어지기도 하지만 더 쉽게 당연해지기도 합니다. 소중한 사람이 공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기는 없으면 살 수 없지만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합니다. 권태기는 사랑이 사라졌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관계를 다시 돌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은 숯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회색빛이고
조용하고 온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숯불에 가만히 바람을 불어주면 속에서 붉은 빛이 살아납니다. 오래된 관계도 그렇습니다. 뜨거운 불꽃이 아니라 은근한 숯불.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작은 관심과 말 한마디로 온기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마음에 비추어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합니다. 설렘도 변합니다. 서운함도 변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무덤덤함도 변합니다. 변했다고 해서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변한 것은 언제나 다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그 사람은 어제의 모습 그대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나이 들었고 지쳤고 혼자 감당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대 또한 그 세월 속에서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그 사람만 기억 속에서 찾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그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권태기를 지나는 첫 번째 마음입니다. 알아차림도 이 시간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식은 것인지, 지쳐 있는 것인지, 오래된 서운함이 켜켜이 쌓인 것인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무상이라는 가르침을 빌리면 지금 이 감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했다는 것은 지금도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착도 권태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상대가 예전처럼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오히려 서로를 더 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지쳐있는 나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내려놓음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의 이 관계를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권태가 어떻게 관계를 점점 차갑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서운함이 생깁니다. 말해도 소용없겠다 싶어 그냥 삼킵니다. 그 침묵이 반복됩니다. 침묵이 쌓이니 상대에게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기대가 없으니 대화도 줄어듭니다. 대화가 줄어드니 상대가 점점 낯설어집니다. 낯설어질수록 마음은 더 돌아서게 됩니다. 나중에는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더 쓸쓸합니다. 미움보다 무관심이 더 두꺼운 벽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나는 요즘 상대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고 있는가? 고맙다는 말을 너무 오래 아끼고 있지는 않은가? 오래전 서운함이 지금의 말투에 담겨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이 없어진 것인지 표현이 사라진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들을 자신을 탓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살펴보는 거울로만 쓰십시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권태를 죄책감이 아니라 신호로 바라보십시오. 권태를 느끼는 것이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관계를 다시 살펴보라는 마음의 알림입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 상대를 다시 관찰해 보십시오. 오래 함께 살았다고 해서 상대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요즘 무엇을 걱정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얼굴이 조금 밝아지는지, 나는 이 사람을 안다는 마음 대신 오늘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눈으로 바라보아 보십시오. 그 시선 하나가 관계를 새롭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루에 짧은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거창한 고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말이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오늘 많이 피곤해 보여요. 밥은 맛있게 먹었어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당신이 참 오래 애써 왔네요. 차 한 잔 같이 할까요? 오늘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요? 오랜만에 그 음악 같이 들을까요? 요즘 어떤 생각하며 지내요? 이 중 하나라도 오늘 건네보십시오. 받아들이는 반응이 기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심는 날 바로 피지 않습니다. 네 번째, 오래된 서운함을 공격이 아니라 고백으로 말해보십시오. 당신은 항상 그랬잖아요가 아니라 그때 나는 참 외로웠어요 라고 말해보십시오. 비난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보이는 말은 대화의 문을 조금 열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대가 폭력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관계라면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경우에는 먼저 자신의 안전을 챙기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섯 번째, 함께하는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비싼 선물이나 특별한 여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저녁 잠깐 바람을 쐬며 걷는 것, 자기 전에 짧게 잘 자요라고 말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장을 보는 것, 좋아하던 옛날 노래를 같이 듣는 것, 작고 반복되는 온기가 관계를 살립니다. 특별한 날만 기억하기보다 평범한 날을 함께 만드는 것이 오래된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권태기에는 상대가 변해야 관계가 나아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말투, 나의 시선, 나의 반응, 나의 표현입니다. 상대를 고치려 하기보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먼저일 때 관계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일곱 번째, 감사한 기억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 어렵고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뎠던 날들, 아이를 키우며 밤을 새운 시간, 아팠을 때 곁을 지켜준 그 손. 감사는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잊고 살았던 관계의 뿌리를 다시 느끼는 일입니다. 종이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그 중 하나를 오늘 상대에게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말하는 것이 어렵다면 마음속으로만 떠올려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8번째, 각자의 시간도 존중해 보십시오. 권태기를 극복한다고 해서 항상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각자의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혼자 쉬는 시간을 무관심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서로에게 여백을 줄 때 다시 만나는 시간이 더 편안하고 반가워집니다. 9번째, 자신의 몸과 마음을 먼저 돌보십시오. 몸이 지치면 사랑할 힘도 줄어듭니다. 잠을 잘 자고 밥을 제때 먹고 조금이라도 걷고 친구와 이야기 나누고 햇빛을 보는 것, 이것들이 관계 회복의 바탕이 됩니다. 그대 자신이 먼저 조금 더 편안해야 상대에게도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0번째,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도움을 구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오랜 갈등, 깊은 상처, 반복되는 다툼, 혼자 삭히는 외로움이 너무 오래되었다면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꺼내보십시오. 도움을 구하는 것은 관계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관계를 함부로 놓지 않겠다는 용기입니다.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30년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고생을 나누며 자녀를 키웠고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나서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말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없으면 집 안이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고 아내는 드라마를 보고 같은 방에 있어도 각자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음이 어딘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아내가 혼자 저를 찾아갔습니다. 마당에 오래된 찻잔이 놓여 있었고 스님이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남편이 미운 것도 아닌데 마음이 먼 것 같아요. 우리 사이가 다 식어버린 것일까요? 스님은 찻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찻잔을 보십시오. 오래 쓴 잔입니다. 새 잔처럼 반짝이지는 않지만 손에 익어 편하고 금이 간 부분마다 함께한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식었다고 느끼는 것은 잔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차를 채우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부엌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남편 앞에 조용히 한 잔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보, 차 한 잔 해요. 남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그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조금 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어떻게 지내? 아내는 잠시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냥요. 당신은요? 대단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린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단번에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말 없는 저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따금차 한 잔을 나누고 짧은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아내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를 살린 건 큰 다짐이 아니었어요. 차 한 잔이었어요. 권태기를 천천히 지나가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예전의 뜨거운 설렘만 찾지 않게 됩니다. 지금의 편안함 안에도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느끼게 됩니다. 큰 말보다 작은 말의 힘을 알게 됩니다. 오래된 상처를 조금씩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한 관계를 바라기보다 함께 살아온 세월 자체를 존중하게 됩니다. 표현이 사라졌던 사랑을 다시 말과 행동으로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서로를 소유하려 하기보다 곁에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권태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다시 젊은 날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이에 맞는 더 깊고 조용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뜨거움보다 오래가는 따뜻함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십시오. 눈을 천천히 감아봅니다. 이마에 힘을 내려놓습니다. 턱을 살며시 내립니다. 어깨를 아래로 부드럽게 놓습니다. 가슴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려보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쉽니다. 마음속에 오래 함께 온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서운했던 기억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도 이 세월 속에서 지쳤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말 못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 또한 지쳤고 외로웠고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제 조용히 인정해 봅니다. 예전에 그 사람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바람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그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는 마음을 조금 열어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나는 당신이 힘들었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나도 말하지 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말해보겠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를 건넬 용기를 천천히 모아봅니다. 숨을 한 번 더 들이마시고 조용히 내쉬면서
지금 이 마음의 따뜻함을 허락해 봅니다. 사랑이 완전히 식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 데울 수 있는 온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눈을 떠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권태기를 겪고 있는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식은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돌보지 못해 지친 것일 수 있습니다. 관계는 처음의 설렘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관계에는 새로운 방식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바꾸기 전에 오늘 내가 건넬 수 있는 가장 작은 온기를 먼저 찾아보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짧은 눈 맞춤, 조용한 차 한 잔, 그것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 세월 위에 다시 작은 꽃 하나가 필 수 있습니다. 만약 관계에 깊은 상처나 갈등이 있다면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꺼내거나 상담에 도움을 받는 것도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방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오래된 관계의 작은 온기를 되찾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마음이 멀어진 소중한 분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마음이 차가워지는 날 다시 찾아와 조용히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십시오. 오래된 관계는 꺼진 것이 아닙니다. 오래 묵은 씨앗처럼 누군가 한 번만 마음을 담아 물을 주면 아직 피어날 수 있습니다.